직장인들은 항상 독립을 꿈꿉니다.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고 과장 정도 되면 회사 밖으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돌아가죠. 어쩌다 친구나 지인들 중 사업하다 대박 났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만 쓰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생활 10년차 되던 해에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깨끗하게 정산하고 포기했습니다. 물론 나쁘기만 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직장인이 상상했던 사장과 현실 세계의 사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요. 회사를 벗어나 사업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려는 직장인들은 제가 자영업을 하며 순간순간 깨달았던 사실을 들어보고 독립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직원은 사장이 부럽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출퇴근하고 또 불만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시키고 자유로워 보이니까요. 그런데 사장은 자유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감이 사장의 어깨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사장은 외롭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업하는 그날까지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결해야 합니다. 사장은 1인 10역을 해야 한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첫 달에 아무 운동도 안 했음에도 12kg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려면 강철 체력은 필수겠죠. 사장의 마인드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계속 생깁니다. 강철 멘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체가 망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고요. 본인은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직원 월급은 밀리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사장 마음을 읽고 움직일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은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사장이 잘 된다 싶으면 주변 상인들의 질투와 시기가 엄청납니다. 인원을 계속 넣어서 일을 방해합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 의아하지만 이것도 다 감당하고 뚫고 가야만 하는 일이죠. 유통, 물류, 마케팅, 회계, 유지 등의 일까지 감당하려면 내일만 잘하면 된다는 직장인 마인드는 버려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이라도 벌면 다행이지만 적자까지 난다?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영업, 특히 요식업이나 카페를 한다면 하루 온종일 가게에 갇혀있는 셈인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나마 덜한데 돈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짜증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최소 3, 4년 정도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손님들도 사장 얼굴만 봐도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제발 동업하지 마십시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이익 배분 문제로 싸우고 사업이 안 되면 지분 정리로 싸웁니다. 제 경우는 동업자가 2명이었는데 둘 다 사업을 잘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익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수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불가피하게 동업을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를 아직 확실하게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아는 사이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요? 일이 엉망이 됐을 때 어떤 추태가 나오는지 보았다면 그런 소리는 절대로 못할 겁니다. 밑바닥부터 직접 빡빡 끼면서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장이 일을 모른다 싶으면 직원들도 우습게 봅니다. 최소한 1년 정도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스템과 노하우, 기술을 아주 철저하게 익혀놔야 합니다. 중국집 프랜차이즈 사장이 된 전 해태타이거즈 포수 최혜식 사장은 중국집을 열기 전에 6개월 동안 테이블과 의자를 깔고 가게 안에서 자면서 요리법을 익혔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메뉴를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일을 해본 경험은 효율성에서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숙련된 요리사들의 칼질과 아마추어의 칼질, 또 이들이 요리 재료 다듬는 시간은
몇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차이는 손님들이 밀려올 경우에 결정적인 차이로 나타납니다.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요리를 시간 내에 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을 하려면 잘 되는 곳, 또 손님이 많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재료 관리부터 손님 서비스까지 모두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강남으로 출근할 때 제가 하동관에 점심을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넓은 음식점 내부가 진짜 손님으로 꽉 차 있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도 줄이 100명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서비스 구획을 탁탁 나눠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주문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식업을 만약 하고 싶다면 그런 곳에서 일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이 영업시간 내내 가게를 지켜야 하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를 먼저 하고 동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사업 초기와 또 사업이 잘 돼서 규모가 커지는 시기에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이 그 일이 싫다고 하면 본인 혼자 북치고 장구쳐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말썽을 일으켜서 일손이 없을 때 제 아내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면 요식업이나 카페 같은 업종을 피하고 본인이 평소에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제가 그 창업을 할 당시에 아주 젊은 시절 순두부집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빌딩을 몇 채나 가진 분이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땐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돈 벌려고 사업을 하려는데 돈에 집착하지 말라뇨. 사업을 정리하고 실패 원인을 하나씩 분석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집착하다가 사업의 본말을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사업의 본질은 뭘까요? 돈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고수들은 손님들의 신뢰를 먼저 생각합니다. 신뢰만 딱 얻을 수 있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뢰를 잃으면 손님들도 잃고 당연히 돈도 벌 수 없겠죠. 얼마 전 일어난 SPC 노동자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손님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회사 측에 분노하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와 가치를 안 지키고 돈만 벌겠다고 하니까 아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 윤리를 버리고 돈에만 집착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 자금은 예상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 경우를 봤는데 자본이 예상보다 적게 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자본이 없으면 일도 진전이 안 됩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최소 2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어도 직원들 월급, 임대료, 세금 등 고정 비용은 부담을 해야 하니까 여유 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을 넉넉하게 준비하기 어렵다면 돈을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음식점을 할 때 주방기기나 인테리어를 굳이 새 걸로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로 사도 충분해요. 입점 장소도 비싼 역세권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비교적 싼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대신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하면 수입이 없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는 효율적으로 써야 버틸 수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되어 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직업을 천하게 만드는 직원들이 있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더 발전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돈 받는 이하로만 일하려고 합니다. 틈만 보이면 뒤에서 딴짓을 하고 속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좋은 직원은 평범한 직원 2사람 이상의 몫을 거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직원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1.5배 이상의 급여를 주고 그 직원 중심으로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의 시간 운영에도 여유가 생기고 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도 만들 수 있죠.
직원 상벌 처리는 아주 칼같이 해야 합니다. 사장이 직원과 막역한 건 제 경험상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지시를 듣지 않거나 뽑아놓고 보니까 기대 이하인 직원은 다 걸러내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의 미꾸라지 같은 직원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혹시 지금 사내에서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자기 사업을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없는 셈이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공정한 인사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좌우할 정도로 자영업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영업을 정리하고 얻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